부추가 칼슘이 풍부해서 많이 먹으면 좋겠지. 어머님, 그래도 부추전을 너무 과하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시고 잠도 설치실 수도 있어요. 아이고, 맞다. 적당히 먹어야지, 그치? 네, 조금만 덜어서 부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건강하고파의 유도영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에 어느 것이 고민인지 꼭 남겨주세요.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추 이렇게 드시고 계시면 꼭 멈추셔야 합니다. 부추는 분명간을 살리고 피를 맑게 하는 귀한 채소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랑 같이 먹는 순간 몸속 염증이 폭발적으로 쌓일 수 있어요. 실제로 암과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는 분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오늘은 부추와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 그리고 보약보다 더 좋은 최고의 조합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부추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얼마 전 제 지인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봄만 되면 부추전을 자주 해 드셨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잠도 설치기 시작하셨다고 하더군요. 몸에 좋다고 믿고 꾸준히 드셨는데 오히려 피로가 쌓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추가 아니라 함께 먹은 조리 방식과 음식 궁합이었어요. 기름과 열이 만나면서 몸속 염증이 쌓이고 그 신호가 먼저 잠과 기억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부추 먹는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 부추가 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부추를 독으로 만드는 첫 번째 조합은 바로 기름에 지진 부추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봄철 건강식으로 부추전을 즐기시는데요. 사실 이게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부추의 핵심 영양소는 열에 매우 약하거든요. 국내 식품영양연구에 따르면 70도 이상 가열 시 부추의 항산화 성분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기름에 튀기듯 지지면 몸에 좋은 성분은 거의 다 파괴되고 오히려 산화된 기름이 몸속 염증을 키우는 독소로 바뀝니다. 69세 김정호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매년 봄이 되면 텃밭에서 직접 키운 부추로 전을 부쳐 드셨어요.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부추전을 식탁에 올리셨죠.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면서 속이 자주 쓰리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쓰고 소화도 잘 안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나이 타지려니 하고 넘어가셨는데 건강검진에서 혈액 수치가 나빠진 걸 확인하셨어요. 특히 염증 수치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식습관을 체크해 보라고 하셨고 그때서야 부추전이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되셨죠. 기름에 지지는 과정에서 부추의 좋은 성분은 다 날아가고 산화된 기름만 몸속에 쌓였던 겁니다. 그분은 그 뒤로 부추전을 완전히 끊고 생부추 무침으로 바꾸셨어요. 신기하게도 한 달도 안 돼서 속쓰림이 사라졌고 2달 뒤 재검사에서는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화도 훨씬 편해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부추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무쳐 드시는 겁니다. 살짝 데치는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기름에 바삭하게 조리하는 방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튀김이나 전처럼 높은 온도에서 오래 익히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부추의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모두 파괴되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은 부추를 전으로 자주 드시지 않으셨나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조합은 소고기와 부추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고기에 채소를 곁들이니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정반대예요. 부추와 소고기 모두 몸에 열을 만드는 식재료거든요. 해외 식이열 균형 연구에서 열성식품의 과다 조합은 위장 자극을 높인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평소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이 조합이 더욱 위험합니다. 72세 이영자님은 평생 고기를 좋아하셨어요. 특히 소고기 볶음을 즐기셨는데 건강을 생각해서 부추를 듬뿍 넣어 드셨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고기의 느끼함도 잡아주고 몸에도 좋을 거라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음식을 드실 때마다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고기 때문이려니 했는데 돼지고기 볶음을 드실 때는 괜찮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소고기와 부추의 조합이 문제였던 거예요. 2가지 모두 몸에 열을 내는 성질이 강해서 함께 먹으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를 방해합니다. 그분은 계속 그 조합으로 드시면서 두통도 자주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눈도 침침해지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지인분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로 바꿔보라고 조언해 주셨대요.
반신반의하며 바꿔 드셨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더부룩함이 사라졌습니다. 두통도 줄어들고 소화도 훨씬 편해지셨죠. 지금은 부추 요리를 하실 때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만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부추와 고기를 함께 드실 때는 꼭 성질이 다른 고기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돼지고기는 부추와 궁합이 잘 맞아요. 돼지고기의 차가운 성질이 부추의 열을 중화시켜 주거든요. 오리고기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열이 많은 분들은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적당량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드신 뒤 속이 불편했던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건 신장이 약하신 분들의 부추 과다 섭취입니다.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보통 사람에게는 좋은 영양소지만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노년영양연구에서 칼륨 과다 섭취는 신장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그게 몸에 쌓이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75세 박순래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셨는데 부추가 혈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부추를 챙겨 드셨습니다. 생으로 무쳐서 드시기도 하고 국에 넣어 드시기도 하셨죠. 열심히 드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손발이 자주 저리고 가끔은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거나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걷기도 힘들어지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계단 오르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걱정이 되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과하게 드셨는지 물어보셨고 그때 부추를 매일 드셨다고 말씀하셨죠. 알고 보니 그분은 몇 년 전부터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진 상태였어요. 본인도 모르고 지나쳤던 건데 거기에 매일 부추를 드시면서 칼륨이 몸에 쌓였던 겁니다. 당장 부추 섭취를 줄이고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아주 소량 드시고 드실 때도 식초를 곁들여 칼륨 흡수를 조절하셨습니다. 2달 정도 지나니 손발 저림이 많이 줄어들었고 다리에도 힘이 돌아왔어요. 지금은 몸 상태를 보면서 조금씩만 드신다고 합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부추를 아무리 좋아하셔도 양을 꼭 조절하셔야 합니다. 매일 드시는 건 절대 안 되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소량만 드세요. 드실 때는 식초를 함께 곁들이면 칼륨 흡수를 조금이나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 몸 상태를 정확히 아셔야 해요. 혹시 부추를 매일 드시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부터는 부추를 살리는 최고의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고기와 부추예요. 오리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이 부추 영양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오리고기를 구워서 기름기를 빼고 거기에 생부추를 곁들여 드시면 정말 좋아요. 오리고기의 담백함과 부추의 향이 어우러져서 맛도 훌륭하고 영양도 배가 됩니다. 다만 과도한 양은 피하셔야 해요. 아무리 좋은 조합이라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오리고기 드실 때 부추 곁들여 보셨나요? 두 번째는 돼지고기와 부추입니다.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비타민 B원과 부추 성분이 만나면 피로 회복에 정말 좋아요. 특히 요즘처럼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을 때 딱입니다. 돼지고기는 수육이나 삶은 고기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거기에 생부추 무침을 곁들이세요. 쌈 싸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요즘 몸이 유난히 무겁지 않으신가요? 세 번째는 된장과 두부입니다. 부추의 베타카로틴 작용을 단백질이 도와주거든요. 된장국을 끓이실 때 마지막에 부추를 넣어보세요. 오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불을 끄기 직전에 넣는 게 중요합니다. 두부도 함께 넣으면 금상첨화예요. 콩 단백질과 부추의 영양이 만나 눈 건강에도 좋고 간 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된장을 너무 많이 넣어 짜게 드시면 안 돼요. 염분이 많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눈이 쉽게 피로해지진 않나요? 네 번째는 식초입니다. 부추 무침에 식초를 소량만 넣으면 해독 작용이 극대화됩니다. 식초의 산 성분이 부추의 영양소 흡수를 돕고 몸속 노폐물 배출도 도와주거든요. 특히 칼륨 흡수를 조절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다만 너무 많이 넣어 시큼하게 만들면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적당히 새콤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식초를 음식에 활용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 핵심은 단순합니다. 부추는 무조건 몸에 좋은 채소가 아니에요. 기름과 열, 잘못된 조합을 만나면 염증을 키우고 기억력과 혈관 건강을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에 지진 부추전, 소고기와의 조합,
신장이 약한 분들의 과다 섭취, 이 세 가지는 꼭 피하셔야 해요. 반대로 오리고기, 돼지고기, 콩, 식품, 식초와 함께하면 보약이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는 부추전을 멈추고 생부추 무침으로 바꾸는 겁니다. 간단하지만 몸이 확실히 달라지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봄 나물 중 절대 데치면 안 되는 채소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 공감되셨다면 한 줄 댓글로 남겨주실까요?